저는 오늘 아주 사실은 깊은 분노와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해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 아시죠? 메널리티 오브 에블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평범하다는 게 아니라 다들 직무적 순응성, 소극적 동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악이라는 게 악의 평범성의 주제입니다. 형법 87조를 보면 부화수행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것을 따라 행동함. 이게 부화수행이고 형법 87조 내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역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거겠죠.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겁니다. 형법 90조에 선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이해하도록 잘 설명해서 널리 알리는 일이 선전이 됩니다. 유인촌 장관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하셨을 때 사실상 이게 선전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아시겠죠? 이해를 하도록 하는 건데 제가 하나만 더 장관 대답 듣기 전에 여쭙겠습니다. 그날 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이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건의하거나 혹은 하지 않기를 건의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출석한 공무직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있습니까? 차관을 비롯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문안이 작성돼서 내려온 것을 작성돼서 내려온 것을 읽는 그러니까 조금 더 순하게 아마 순화시켜서 좀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선전 임무만 한 것이 아니라 부하수행 이상의 부역을 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4.19 이후에 국민에게 드리는 감사문이라는 문서 있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안 되죠.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돼 있는데 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최소한 어제 국회 앞에 가셔서 위협을 무릅쓰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만들어주신 국민에게 감사합니다 정도로만 썼었더라도 그 정도의 인지와 품격이 있었더라도 잠깐 지금 이렇게 혹독한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표정을 짓고 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부 대변인이 아니라 내란 속의 윤석열 대변인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는 윤석열 담화문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 반성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 부분과 거리를 떼고 국민에게 감사합니다라고만 하셨어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탄핵 소추 과정을 오히려 예로 들면서 대통령이 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와 이런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날 계엄령이 선포된 건 지금 올바르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도 내란이 아니고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 말씀을 못하겠다라는 그 태도는 그 불일치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걸 제 게다가 판단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왜요? 직무정 수행성 때문에요? 이 내란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럼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신이 선언한 대로 윤석열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을 보호했습니까? 그날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헌법적인 건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내란까지 안 가고 반헌법적인 대한 행위여라는 거.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계엄의 말씀드릴 수가 현상 없습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 영상 속에 시민에게 장갑차가 오고 총뿌리를 들이미는 그 상황 자체가 반헌법적이라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내란죄가 아니라 반헌법적이라 생각하시냐고. 계엄은 나쁜데 계엄 반헌법은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잘못이 아니라 반헌법이냐 물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반원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실제 군대가 움직이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아주 답답하고요. 김대진 총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으로 묻겠습니다. 왜 학생들을 거리에 나가게 했습니까? 당신은 저로서는 학생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었고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벗어나서 귀가시키는 방법 또는 학교에 남아있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관리감독기관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귀가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 그것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거부하는 수용하는 편이 차라리 덜 위험하지 않겠나라는 단순히 학생 안전 차원에서의 접근이었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의 말을 따르는 것이 누구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까? 진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밤 11시 계엄사령부가 첫 번째 포고령을 이미 발표했고 학생들은 요즘에 모두 다 자신의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기, 장갑차, 무장한 군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정말 하기 어려웠고요. 다만 하기 어려웠다면 직무적 수능성으로서의 이 포고령 발표나 출입 통제 지시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저는 총장이라는 관리자가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차라리 교문 안에서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했던 게 훨씬 더 학생들한테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학교는 매우 익숙한 공간이고 그 안에서 야간 작업도 있고 그리고 저도 한예종 강사에서 압니다. 합니다. 굉장히 학교란 공간이 익숙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가고 바로 교문을 걸어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학생들이 이 시간에 계엄이 그때 당시는 계엄 중이었어요. 계엄 중에 거리로 내보는 게 혹시나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내란이다 아니다 말을 못하는 게 누구를 겁내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를 겁내서 이 포고령 내용에 따라서 출입 통제 지시문을 받았을 때 누구의 안전을 고민하셨는지, 진짜 학생의 안전이었는지 아니면 총장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였는지 전혀 그런 보시는 분이 판단하십니다. 아니 그거는 전혀 포고령이 11시에 됐고 이게 새벽 4시 26분에 대통령이 윤석열이 해제를 의결할 거라 그랬어요. 그것도 해제하겠다도 아니고 해제할 것이다. 국무위원들이 덜 왔다. 그러니까 11시부터 학생들이 어쩌면 길거리에서 4시간 반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포에 떨었을 게 걱정도 안 되셨습니까? 네, 걱정 많이 됐습니다. 걱정이 됐는데 네, 걱정 많이 됐는데 다만 저로서는 아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들으시는 시민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국민 변명이라던가 이런 대국민 정부 변론을 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감사하는 입장 표명을 훨씬 더 먼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지 않겠습니다.